안녕하세요. 예, 법무법인 세명의 옥창 변호사입니다. 최하영 변호사입니다. 저희가 원래 3명이 찍었었는데요. 우리 최항석 변호사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. 여름 휴가 일정으로 비웠고요. 자, 오늘 둘이서 이렇게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주제 뭔가요, 최하영 변호사님? 네,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네. 거짓말 탐지기 폴리그라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. 저희가 뭐 사실 거짓말 탐지기 짧게 언급하고 갔었는데요.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낮은 조회수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좀 관심 있어하는 분야가 이제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라고 저희가 좀 확인이 되고기도 해서 거짓말 탐지기 관련해서 조금 더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. 자, 이 거짓말 탐지기 이제 말은 많이 하잖아요. 그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? 네, 폴리그라프라고 하고요. 네, 네. 폴리그래프. 뭐 원리라고 해야 되냐? 뭐 그런 게 좀 어떻게 되나요? 뭐 이렇게 TV에서 보면 거짓 반응, 뭐 진실 반응 막 이렇게 바로 네. 알려주잖아요. 네. 뭐 어떤가요? 일단 거짓말 탐지기가 뭐냐면 사람의 혈압 그리고 그 맥박, 땀 등의 이제 네. 등의 변동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.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몸에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하나 하고요. 그래 양손에 부착을 이렇게 합니다. 이걸로 통해서 사람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반응, 그러니까 질문 듣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혈압이나 맥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땀이 얼마나 흐르는지 이런 맥박의 추이를 보면서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제 수사관이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좀 만들어 놓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신체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부착을 해놓은 다음에 그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이 이제 본인의 사실을 이야기를 했을 때와 또 사실과 다른 이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좀 받고 답변을 했을 때 좀 신체 변화에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좀 있다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낸다. 네, 맞습니다. 예. 그 수사하다가 갑자기 수사관이 못 믿겠다. 거짓말 탐지기 합시다 하고 해서 바로 수사 도중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나요? 그건 아닙니다. 이 거짓말 탐지기는 그 인증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경찰에서는 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갑자기 앞에 있는 수사관에게 거짓말 탐지기 해주세요 한다고 그 수사관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국에 있는 18개 경찰청, 그러니까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서의 상위 부서인 경찰청에서 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. 시도경찰청 말씀하시는 맞습니다. 거죠? 네, 그리고 당연히 앞에 있는 수사관이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방청이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. 그 이후에 경찰청에 가서 하게 되십니다.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다가 바로 거짓말 탐지기 하는 건 아니고 조사를 했는데 뭐 서로의 진술이 좀 엇갈린다. 네. 그렇게 되면 자,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뭐 짧게는 2-3주, 길게는 한 달 이상 정도 이후에 일정이 잡혀서 이제 시도경찰청이라는 상급 부서에 가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. 네, 맞습니다. 후천 변호사님,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를 하게 된다. 그럼 네. 어떤 질문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? 저는 사실 네. 거짓말 우리 최양 변호사님은 이제 형사팀장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형사팀장을 못 해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좀 이렇게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을 구성한다고 합니다. 뭐 이렇게 뭐 했어요 안 했어요라는 단편적인 질문도 있지만 이렇게 주변적인 여러 가지 질문들, 왜냐하면 어떤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라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러한 뭐 예를 들면 성추행이라고 하면 뭐 혹시 뭐 본인의 기억과 반하는 답변을 하는 건 아니냐, 혹시 뭐 본인이 그런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, 혹은 뭐 신체적이 있었지만 그런 사실을 숨긴 거 아니냐,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좀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미묘한 신체 반응을 좀 확인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우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이제 뭐 가령 뭐 성추행 같은 게 만졌습니까? 안 만졌어요?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전제되는 사실부터 질문합니다. 당신 이름이 홍길동이 맞습니까? 왜냐하면 이 사람 맥박에서 진실된 반응을 했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당신 홍길동이 맞습니까? 당신 주소지 여기가 맞습니까? 라고 해서 네. 먼저 사실을 말을 했을 때 맥박이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질문은 무슨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. 딱 네, 아니오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일어났던 네. 일들에 대해서 네. 뭐. 당신 만졌지요? 라고 했을 때 네, 아니오가 확실하게 나오는 질문이지 않습니까? 당신 어디 갔었지요?
왜 아니오가 될 수 있다. 그런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검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사실 거짓말 탐지기의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, 뭐 혹은 이제 피해를 당하셨다고 주장하는 분하고 또 이제 뭐 나에게 이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지목된 부분에 서로 진술이 좀 엇갈릴 때 이를 객관적으로 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주로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 네. 조사가 많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.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게 되면 바로 진실, 거짓 이렇게 확실하게 좀 나오는가요? 아닙니다. 통상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결과 네. 마치 우리 건강검진처럼. 그래서 이걸 딱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. 빨리 나오면 일주일 정도 걸리고요. 그 다음에 더 길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시간은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. 네. 뭐 명확하게 이분이 진실이다,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뭐 알 수 없음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맞습니다. 하는데 뭐 실제로 좀 어떤가요? 저희가 해보니 거의 70에서 80%는 사실 알 수 없는 반응이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. 네. 정말 뭐 피해자분 혹은 피해자분이 유리하게 사실이다, 거짓이다 나오는 거는 정말 20%도 안 되는 아주 이제 적은 확률로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들도 사실 거짓말 탐지기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왜냐면 거의 80%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통으로 이 사람이 진실이다 거짓이다라기보다는 개개인 질문에 대해서 진실이다 거짓이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일관되게 이제 거짓말을 좀 했다라고 하면 거짓 반응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한 1-20% 정도에 해당한다. 네. 우철 변호사님, 모든 분들이 다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아니면 못하는 분이 있을 것 같으세요? 그 질문의 취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? 네. 거짓말 탐지기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, 맥박, 땀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 할 때 물어봅니다. 사실 담당자들이 당신 무슨 약을 먹나요? 아니면 좀 이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? 왜냐면 이런 분들은 사실 해도 안 나오거든요. 이제 사실 반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약을 먹는다 혹은 뭐 우울증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수사가 이게 거짓말 탐지기 검시관들이 그러면 오늘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해서 컨트롤할 수 있냐? 어떤가? 그거는 사실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죠. 80%가 알 수 없는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명확하게 거짓 반응, 사실 반응 이렇게 나온다면 잘 마인드 컨트롤 했는 분이 있는 점이 확인이 되지만 사실은 80%가 알 수 없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 신체의 미묘한 변화를 캐치해서 그게 거짓이다 진실이다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마 판단하고요. 본인이 아무리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결과를 좀 바꾸기는 어렵다. 뭐 이렇게. 맞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질문이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매우 단순하게 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를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하여 질문을 좀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들었을 경우에는 뭐 당황하기도 좀 하고 또 뭐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지는 않고 그 마지막으로 최영 변호사님이 많은 분들이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거 진실이다 거짓이다 자, 그 결과에 따라 수사 결과도 나오고 유무죄도 판단이 되는가요? 그건 사실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거짓말 탐지기의 이 결과만 가지고 사실은 그 하나만 가지고 증거를 인정하는 경우는 사실 힘들다고 보셔야 되고요. 다만 이제 주변 정황, 어떤 피해자 진술의 일관된 진술 혹은 피해자 일관된 진술 이런 것까지 합쳐져서 거짓말 탐지기 그 결과까지 합쳐지면 이제 증거로 이제 삼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론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유죄다 무죄다 하기에는 사실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증거 능력은 없다. 그 다만 이제 정황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간접적인 증거로서는 쓰일 수 있다.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뭐 수사관이나 이제 판사님께서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고 판결을 좀 할 수도 있고요.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다. 그럼 그런 것들과 서로 이제 합쳐져서 증거로서의 조금 보태주는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. 다만
어쨌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좀 하고 그게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수사관이 이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좀 끼치는 건 무시할 수는 없다. 네, 그렇게 맞습니다.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일단 거짓말 탐지기는 이렇게 정리하고요. 네.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